정말 오랜만에 이쪽 배경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자리가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장이 또 있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저의 일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영상에서 많이 뭐 다루진 않지만은 책상 위에 컴퓨터에 관련된 장비들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기본 세팅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게 아니라서 언젠가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반납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모니터를 사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화면에 눈이 길들여지면은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 어지간한 모니터 봐서는 감흥도 안 와요. 그리고 모니터 하나로는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 사실 모니터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니터를 많이 쓰면은 작업하다가 막 이렇게 보고 저쪽 끝에다가 열어놓은 창은 일주일 동안 안 끄고 있고, 막 그래도 특정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 한 개로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뭐 소프트웨어인데 창을 많이 열고 계속 확인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또 저는 영상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소스를 하나만 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파일, 자료 같은 거를 창에 탁 열어놓고 하나씩 계속 오면서 확인하면서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창 하나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세컨드 모니터 많이 써왔습니다. 뭐 작은 모니터를 요 앞에다 두고 쓰기도 했고,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모니터를 크게 여기서 붙여놓기도 했고, 저 뒤에 보시는 TV를 그냥 모니터 대용으로 쓰기도 했고, 그런 모니터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색상이랑 너무 달라요. 저는 색상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TV에서 나온 색상이 맞는 건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모니터 중에서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색상을 봐야 된다. 그럼 이걸로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모니터들은 그냥 정보창, 뭐 폴더에 뭐 파일 쫙 보이는 그런 정보창 위주로 썼던 거죠. 그런 와중에 어느 업체에서 모니터를 하나 협찬해 주겠다. 자, 이런 경우도 있구나. 맥 컴퓨터 전용으로 나온 모니터다. 그리고 가격대가 이보다 32인치짜리 싼 것도 있죠. 그런데 정확한 컬러를 강점으로 하는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그렇게 비싼 고가 라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약간 스포일러인데, 제가 만약에 써보고 좋긴 좋은데 이 정도였다면 사실 리뷰 한번 하고 다른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딴 데다 그냥 박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끙끙대면서 모니터 암에 이렇게 올려놓았을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뭐 색상, 뭐 스펙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 느껴왔던 점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맥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애플 이 제품들은 이게 딱 만져봐도 딱 비싸 보여. 잡아봐도 알아, 이게. 어이구. 일반적인 모니터들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만듦새는 제가 볼 때 평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니터들 잡았을 때 플라스틱 느낌,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그래요. 그냥 평균 수준이에요. 요즘에 모니터 쓰면서 HDMI만 연결되는 모니터면 굉장히 활용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USB-C 케이블 하나로 모니터와 연결이 된다. 물론 모니터가 220V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USB-C로 컴퓨터에서 화면을 쏴줄 수도 있고, 데스크탑 이런 게 아니라 맥북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화면을 쏴주면서 동시에 모니터를 통해서 맥북이 충전되는, 요즘에 다 이렇게 나와요. 애플 맥 전용으로 나왔다.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도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을 얘가 당겨 쓰진 않아요. USB-C 포트 하나는 컴퓨터 연결하는 걸로 써야 되고요. USB-C 포트 하나가 남아요. 요거 하고 USB-A 포트 두 개가 남는데 USB 3.2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 SSD 같은 거 연결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또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 이게 배사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스탠드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배사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모니터 암을 배사홀에 연결해서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탠드 높낮이 조절되고 당연히 피벗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 스피커 있습니다. 평균 수준이에요. 솔직히 컴퓨터 모니터에 스피커를 기대하고 사시는 분은 많지 않죠.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얘는 좋으니까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요즘에 나오는 모니터들 더 저렴한 것도 이런 거 다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썼던 모니터들 그렇게 비싼 거 전문가용 이런 거는 사지 못하겠고,
색감이 안 맞아. 모니터를 협찬해 주신다고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자, 얼마나 색이 비슷하게 나올까? 색감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돈 많이 버렸어요. 윈도우 컴퓨터는 어떤 모니터를 쓰던 그 모니터의 최대 해상도, 아니면 그 아랫단계, 이 스케일을 계속 바꿔가도 글자의 선명도가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만 이렇게 좀 조절되는 느낌이라면은, 맥 컴퓨터는 어떤 해상도에서는 글자가 깨집니다. 맥이 지원하는 특정 해상도에서만 글꼴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아니면은 글꼴이 왜 이렇게 뭉개지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제가 모니터면 다 맞겠지, 그 해상도 조절해서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깔끔하게 나오는 해상도는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 중간 해상도는 글씨가 다 뭉개지고, 요 해상도는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 텍스트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걸 하이 DPI라 그러는데, 하이 DPI 옵션을 강제로 넣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긴 있어요. 저 작업대 위에 설치해 놓은 M1 Mac Mini 같은 경우에 모니터에 하이 DPI 모드가 좀 제한적이어서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가끔씩 얘가 얼어요. 마우스가. 제가 뭐 컴퓨터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맥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를 전부 다 하이 DPI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제대로 맥용으로 나온 게 맞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최고의 이제 세일즈 포인트죠. 애플의 맥북 몇 년도에 무슨 모델, 몇 년도 무슨 모델, 이 모델들도 엄밀히 따지면은 제품 모델명, 그리고 생산 연도, 서플라이어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플 자체 내에서 칼리브레이션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그 모든 애플 제품의 화면에 색상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벤큐에서 컬러 프로파일을 쫙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맥북이 2024년형 무슨 맥북 프로 멋있기. 그럼 그 프로파일을 딱 고르면은 맥북 프로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의 색상과 최대한 일치시켜서 여기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색깔이 안 맞아서 나는 색깔 보는 거는 다 포기했다, 폴드만 열어놓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죠. 맥북뿐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도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를 올리면 시청자들 중에 몇 %가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전부 다 애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색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이 모니터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모니터하고 내 아이폰하고 색깔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 모니터를 뭐 15 프로 맥스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색깔을 보고 올리면은 나중에 아이폰으로 보는 사람은 이 색깔로 이걸 보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가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애플도 종류가 많고, 하지만 최소한 어느 기종의 하나의 색깔에 맞춰서 이 색깔을 보고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같이 붙어있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데스크탑이죠. 이 모니터에 맞는 프로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DCI P3 색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P3 영역을 동시에 지원을 해요. 제 눈에 사실 구분 좀 가기 힘들 정도로 같은 색상을 내준다. 결과적으로 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여기 폴더만 열어놓고 쓰는 모니터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을 편집할 때 그냥 풀 화면으로 던져놓고 이거를 기준으로 색깔을 보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모니터 환경이 된 거죠. 제가 단순히 뭐 이렇게만 색깔 완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만 전달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세팅했을 때 좀 실수했던 부분 한 가지 있습니다. 트루톤 이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트루톤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색감 차이가 좀 나요. 일단은 근데 보통 작업할 때는 트루톤 끄고 하거든요. 이 전등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색이 팍팍 바뀌니까 나중에 딴 기기를 보면은 이 색깔이 왜 이래 막 이래요. 그래서 트루톤을 끈 상태에서는 매칭이 훨씬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세팅을 잘했다 그래도 모니터의 칼리브레이션의 정확도가 100% 다 똑같지는 않을 거고, 심지어 제가 가진 모니터의 칼리브레이션도 다를 거예요. 애플이라고 다 100%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납니다. 첫 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밝기가 조금 달라요. 밝습니다. 근데 최고 밝기로도 해놨다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줄여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대 밝기로 해놓으면은 눈이 좀 피로해요. 최대 밝기
밝기에서는 살짝 밝기 차이로 인한 색감 차이가 살짝 나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밝기를 한 칸 정도 줄였을 때 색깔이 굉장히 일치를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사람의 시각이 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발달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니터 색감 규정한다고 모니터 이거 눌러가지고 메뉴 들어가가지고 막 뭐 콘트라스트, 밝기, 뭐 RGB 바꿔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바꾸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다시 디폴트 해버리고 그냥 스탠다드 해놓고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DCI P3 생 영역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온 모니터라서 그런지 사실 여기 세팅에서 RGB만 건드릴 수 있거든요. 요 세 가지 값만 살짝 건드리는 거 가지고도 굉장히 똑같은 색깔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P3로도 이렇게 쓰고 있고, 디스플레이 P3로는 사실 RGB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맥 디바이스로 간 다음에 어더 디바이스 하나 골라놓고 제 눈으로 맞춘 겁니다. 레드, 그린을 98, 98, 그리고 블루 100 정도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똑같아. 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칼리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위에 살짝 소금 반 스푼, 후추 반 스푼 넣냐 마냐, 요거만 살짝 건드려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색깔 맞출 수 있다. 100% 똑같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만 편집하던 화면을 일로 넘겨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품이 뭐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쓰는 전문가급의 모니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편하게 찍고 편하게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나도 TV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금 더 멋있는 색깔로 예쁘게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점점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점점 그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최근에 애플 맥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의 사용자도 많아지고, 결국에 제조사가 해야 되는 건 사용자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냐를 파악해서 그 제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니터를 샀는데 색깔이 안 맞고 불편하고 DPI가 안 맞아가지고 흐리멍텅하게 보이고,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제 유튜브 채널을 공돌 파파 영상 화이트 밸런스가 좋고 색깔이 예쁘고 뭐 필름 룩이고 이래서 보시는 분은 한 명도 없어. 나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나는 뭐 대충 그냥 10만 원짜리 모니터 사가지고 그 색깔 보고 편집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색깔도 좀 예쁘게 정확하게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 같고, 가격이 모니터 사이즈에 비하면은 이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원 확 넘어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80 몇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가격은 제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협찬이 들어오는데 모니터 협찬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아주 좋은 제품 협찬해주신 벤큐 코리아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의 파파였습니다.